여러분, 오늘은 대한민국 해병대 역사상 가장 충격적이고도 통쾌한 사건이 일어났던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47세의 한 여군 중령이 겪었던 놀라운 반전 스토리인데, 남성 중심의 해병대에서 오랜 시간 묵묵히 자신의 길을 걸어온 이 여성 군인에게는 아무도 모르는 비밀이 하나 있었습니다. 매일같이 무시와 편견에 시달리며 식당 한 구석에서 혼자 밥을 먹어야 했던 그녀가 어떻게 해서 한순간에 모든 것을 기바꿔 놓았을까요? 이 이야기를 들으시고 나면 선입견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그리고 진정한 실력은 결국 드러나게 된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게 될 거예요.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미리 눌러주시면 더욱 재미있는 이야기들을 계속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서해안의 한 해병대는 여름 바닷바람이 불어오는 이곳은 우리나라 해병대의 정의부대가 주둔하고 있는 곳입니다. 하지만 오늘 사단 내부의 공기는 어딘가 무겁고 탁했어요. 부사관 식당 한 구석, 정유진 중령이 혼자 식판을 들고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47살의 그녀는 이미 20여 년 넘게 군 생활을 해온 베테랑이었죠. 하지만 주변 테이블에서 들려오는 대화는 그녀의 마음을 불편하게 만들고 있었습니다. 이번에 새로 오는 사단장 말이야. 당연히 남자겠지. 한 대령이 김치찌개를 떠먹으며 말했습니다. 옆자리에 중령이 고개를 끄덕이며 맞장구를 쳤어요. 당연하지.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해병대 사단장이 여자가 대리가 있어? 세상이 변해도 우리 해병대는 전통이 있는 곳이라고. 그러게 말이야. 요즘 여군들이 많이 들어온다고는 하지만 결국 중요한 자리는 남자들이 맡아야 군대가 제대로 돌아가는 거 아닌가. 낮은 웃음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정유진은 숟가락을 든 손을 잠시 멈췄어요. 그녀는 이런 대화를 수없이 들어왔습니다. 처음에는 화가 났지만 이제는 그냥 익숙해졌죠. 여군들은 아무래도 체력적으로 한계가 있으니까 말이야. 특히 해병대 같은 곳에서는 더욱 그렇지. 맞아. 게다가 지휘력이라는 게 타고나는 거 아닌가. 남자들이 원래 그런 걸 잘하게 되어 있어. 정유진은 씁쓸한 미소를 지으며 밥을 한 숟가락 더 떠넣었습니다. 그녀가 지금까지 해병대에서 살아남기 위해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는지, 얼마나 많은 편견과 싸워왔는지는 아무도 알지 못했어요. 군사학교 시절부터 시작된 그녀의 여정은 결코 평탄하지 않았습니다. 남학생들보다 2배는 더 열심히 공부해야 했고 체력 훈련에서도 뒤처지지 않기 위해 밤낮 없이 노력했죠. 하지만 아무리 좋은 성과를 내도 여자치고는 잘한다는 평가를 받을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말이야. 요즘 본부에서 여군 장교들 진급을 많이 시켜준다면서 다른 테이블에서 들려온 목소리에 정유진의 귀가 쫑긋했습니다. 그러게 성평등이니 뭐니 하면서 억지로 올려주는 것 같더라고. 실력과는 상관없이 말이지. 아무래도 정치적인 고려가 있는 것 같아. 요즘 세상이 그런 것들에 민감하니까. 정유진은 주먹을 꽉 쥐었다가 천천히 풀었어. 그녀가 지금의 자리까지 올라오기 위해 얼마나 많은 희생을 했는지, 얼마나 많은 밤을 새우며 공부하고 훈련했는지는 아무도 모르고 있었어요. 특히 최근 몇 년간은 더욱 힘들었습니다. 여군 간부들의 지위 향상을 위해 각종 회의와 토론에 참여해야 했고, 동시에 자신의 본연의 업무도 완벽하게 수행해야 했죠. 하지만 그 모든 노력들이 단순히 정치적 배려 정도로 치부되고 있다는 사실이 그녀를 더욱 서글프게 만들었습니다. 새 사단장이 언제 부임한다고 했지, 모레였던 그러던데 벌써 환영 준비하라고 공문이 내려왔더라고. 그럼 우리도 준비해야겠네. 첫 신상이 중요하니까 대령들의 대화는 계속 이어졌습니다. 정유진은 마지막 한 숟가락을 입에 넣고 천천히 일어났어요. 식판을 반납하면서 그녀는 다시 한번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식당 곳곳에서 비슷한 대화들이 오가고 있었어요. 모두들 새로운 사단장에 대한 기대와 호기심으로
가득 차 있었지만 그 누구도 그 사단장이 여성의 가능성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정유진은 조용히 식당을 나서며 작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입가에는 묘한 미소가 떠올랐어요. 그녀만이 알고 있는 비밀이 있었거든요. 며칠 후면 이 모든 것이 바뀔 거라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오직 그녀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이 사단의 모든 사람들에게 잊지 못할 충격을 안겨줄 거라는 것도요. 바닷바람이 더욱 강하게 불어왔습니다. 마치 곧 일어날 폭풍을 예고하는 것처럼 말이에요. 어려일 아침 해병대 사단 본부는 새 사단장 부임을 위한 준비로 분주했습니다. 각 부대에서는 환영식 준비에 한창이었고 간부들은 평소보다 더욱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어요. 사단 회의실에서는 대대장급 이상 간부들이 모여 마지막 점검 회의를 하고 있었습니다. 회의실 정면에는 신임 사단장 환영식 준비사항이라는 제목의 화이트보드가 걸려 있었죠. 자, 그럼 각 부서별로 준비 상황을 점검해 보겠습니다. 참모장 김대령이 회의를 시작했습니다. 그 옆자리에는 박상호 대령이 앉아 있었어요. 43세 박상호는 이 사단에서 가장 목소리가 큰 간부 중 하나였습니다. 우선 의장대 준비는 어떻습니까? 네, 완벽합니다. 사단장님께서 오시면 제대로 된 해병대 정신을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중령이 자신있게 대답했어요. 그러자 박상호가 몸을 앞으로 기울이며 말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우리가 너무 격식만 차리는 거 아닌가요? 해병대는 원래 투박하고 남성다운 맛이 있어야 하는데 말이죠. 회의실 분위기가 약간 무거워졌습니다. 박상호의 말에는 항상 어떤 의도가 숨어 있다는 걸 모두가 알고 있었거든요. 무슨 말씀이신지요? 참모장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요즘 군대가 너무 부드러워졌다는 거죠. 특히 여군들이 많아지면서 분위기가 많이 달라졌잖아요. 새 사단장님께서는 분명 전통적인 해병대 정신을 원하실 텐데 말입니다. 그때 회의실 뒤쪽에서 조용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대령님, 해병대 정신이라는 게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 건가요? 모든 시선이 뒤쪽으로 향했어요. 정유진 중령이 차분한 표정으로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는 평소처럼 회의 자료를 꼼꼼히 살펴보고 있었죠. 박상호가 약간 불쾌한 표정을 지으며 돌아왔습니다. 정중량, 그런 걸 굳이 설명해야 합니까? 해병대에 20년 넘게 있으면서 그것도 모르나요? 아니요, 잘 알고 있습니다. 다만 대령님께서 말씀하시는 전통적인 해병대 정신이 무엇인지 궁금했어요. 혹시 성별과 관련된 것인지도요. 정유진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날카로운 무언가가 담겨 있었어요. 박상호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여기서 무슨 성별 타령입니까? 군대는 군대다운 게 있는 거 아닙니까? 너무 예민하게 반응하지 마세요. 예민한 게 아니라 정확한 의미를 알고 싶어서 그랬습니다. 혹시 새 사단장님께서 여성이시라면 어떻게 하실 건가요? 회의실이 순간 조용해졌어요. 모두들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박상호가 큰 소리로 웃었어요. 그런 일은 절대 없을 겁니다. 해병대 사단장이 여자라니 정중용도 참 엉뚱한 소리를 하시네요. 다른 간부들도 작게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하지만 정유진은 전혀 웃지 않았어요. 왜 그런 일이 없을 거라고 확신하시나요? 혹시 여성이 해병대 사단장을 할 수 없다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박상호의 얼굴이 더욱 붉어졌습니다. 아가씨, 군생활 좀 더 해보고 그런 얘기하세요. 현실을 모르면서 너무 이상적인 얘기만 하지 마시고요. 아가씨라는 말이 나오자 회의실 분위기가 싸늘해졌어요. 정유진의 표정도 단단해졌습니다. 대령님, 지금 저를 아가씨라고 부르신나요? 저는 대한민국 해병대 중량입니다. 그게 그런 뜻이 아니라. 박상호가 당황하며 말을 더듬었지만 이미 늦었어요. 참모장이 급히 개입했습니다. 자, 그만하시고 회의를 계속 진행하죠.
사단장님 부임이 내일 모레인데 준비할 게 많습니다. 하지만 이미 회의실의 분위기는 어색해졌어요. 정유진은 다시 자료를 내려다봤지만 그녀의 마음속에는 복잡한 감정들이 맴돌고 있었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간부들이 하나둘 나가기 시작했어요. 박상호도 불쾌한 표정으로 회의실을 나섰습니다. 정유진은 마지막까지 자리에 남아 있었어요. 그녀는 창밖을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내일 모르면 모든 게 바뀔 텐데 그녀의 입가에 미묘한 미소가 번졌어요. 20여 년간 참아왔던 모든 것들이 곧 해결될 거라는 생각에 마음이 두근거렸습니다. 회의실 밖에서는 여전히 간부들의 수근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정중령도 요즘 너무 예민한 것 같아. 그러게 말이야. 왜 자꾸 성별 얘기를 꺼내는지 모르겠어. 정유진은 이런 소리들을 들으며 한숨을 내쉽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마음 한편으로는 기대감이 커져갔어요. 며칠 후면 이 모든 편견과 무시가 한순간에 무너질 거라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해가 서쪽으로 기울어가고 있었습니다. 정유진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회의실을 나섰어요. 내일은 더욱 바쁜 하루가 될 것 같았습니다. 화요일 오후 사단 본부는 내일 있을 신임 사단장 부임식을 위한 마지막 점검으로 분주했습니다. 각 부서에서는 완벽한 환영식을 위해 세심한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박상호 대령은 부관과 함께 의장대 훈련장을 돌아보고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자신감이 가득했어요. 내일 사단장님께서 오시면 우리 해병대의 진짜 모습을 보여드려야 합니다. 내 대령님 의장대 훈련도 완벽하게 준비되었고 환영사도 다 준비되었습니다. 부관이 열심히 보고했어요. 박상호는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습니다. 그런데 혹시 내일 정중량도 환영식에 참석하나요? 네, 당연히 참석합니다. 사단 간부 전체가 참석하게 되어 있으니까요. 박상호의 표정이 약간 굳어졌어요. 어제 회의에서 있었던 일이 아직도 마음에 걸렸거든요. 그 양반은 항상 분위기를 이상하게 만든다니까요. 내일은 제발 조용히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한편 정유진은 자신의 사무실에서 서류를 정리하고 있었어요. 책상 위에는 여러 가지 문서들이 놓여 있었는데 그 중에는 아무도 모르는 중요한 서류가 하나 있었습니다. 똑똑똑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들어오세요. 문이 열리며 참모장 김대령이 들어왔습니다. 정중량 내일 환영식 준비는 잘 되고 있습니다. 네, 문제 없습니다. 제가 맡은 부분은 모두 준비되었어요. 김대령은 잠시 머뭇거리다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그런데 말입니다. 어제 회의에서 박 대령과 있었던 일 때문에 좀 걱정이 됩니다. 정유진이 고개를 들었어요. 무슨 걱정이신지요? 내일 사단장님께서 오시는데 혹시 분위기가 어색해지는 건 아닌지 해서요. 박 대령도 좀 예민해져 있는 것 같고요. 정유진은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녀는 김 대령이 좋은 사람이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아무것도 말할 수 없었습니다. 참모장님 걱정하지 마세요. 내일은 모든 게 잘 될 거예요. 정유진의 말에는 묘한 확신이 담겨 있었어요. 김대령은 그 톤을 이상하게 여겼지만 더 이상 묻지는 않았습니다. 그럼 그렇게 믿겠습니다. 내일 뵙죠. 김대령이 나간 후 정유진은 다시 서류를 정리했어요.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하나를 조심스럽게 서랍에 넣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내일 공개될 발령 공문이었죠. 저녁 시간 부사관 식당에서는 또다시 간부들의 수군거림이 시작되었어요. 내일 드디어 새 사단장님을 뵙는군요. 그러게요. 궁금하네요. 어떤 분일지 분명 멋진 분일 거예요. 해병대 사단장이니까요. 박상우가 큰 목소리로 끼어들었어요. 당연히 남자다운 분이겠죠. 해병대는 역시 강인한 남성이 이끌어야 하는 법이니까요. 주변 간부들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지만 한쪽 구석에 앉아있던
정유진만은 조용히 식사를 계속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중령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갑자기 한중령이 정유진에게 물었어요. 식당이 순간 조용해졌습니다. 정유진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어요. 저는 어떤 분이든 상관없습니다. 실력이 있으시다면 말이죠. 박상우가 비우듯 말했어요. 실력이야 당연히 있으시겠죠. 하지만 해병대는 단순히 실력만으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카리스마와 지도력이 있어야 하고 무엇보다 전통을 이해하셔야 하죠. 대령님께서 말씀하시는 전통이라는 게 정확히 무엇인가요? 정유진의 질문에 박상우가 짜증스럽게 대답했어요. 또 그런 식으로 따지시는군요. 정중령은 정말 이상해요. 왜 자꾸 그런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이상한 게 아니라 정확히 알고 싶어서 그래요. 혹시 대령님께서 생각하시는 전통에는 남성만이 지휘관이 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나요? 식당이 다시 조용해졌어요. 모든 시선이 박상우와 정유진 사이를 오가고 있었습니다. 박상우가 벌떡 일어났어요. 정중령 도대체 무슨 속셈이세요? 왜 자꾸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내일 사단장님께서 오시는데 이런 식으로 분위기를 흐리면 안 되지 않습니까? 정유진은 여전히 차분했어요. 분위기를 흐리려는 게 아닙니다. 단지 우리가 가지고 있는 편견에 대해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편견이라뇨. 현실을 인정하는 거죠. 해병대 사단장은 남자가 맡는 게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때 정유진이 조용히 일어났어요. 대령님 내일이면 모든 게 명확해질 거예요. 그때까지 기다려 보시죠. 정유진은 식판을 들고 자리를 떠났어요. 뒤에서는 박상우의 불쾌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정말 이상한 사람이야.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하지만 정유진은 돌아보지 않았어요. 그녀의 마음속에는 내일에 대한 기대감이 점점 커져가고 있었습니다. 밤이 깊어갔습니다. 사단 본부의 불빛들이 하나 둘 꺼져가는 가운데 정유진만은 여전히 사무실에서 마지막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내일은 정말로 모든 것이 바뀌는 날이 될 거였습니다. 수요일 아침 드디어 신임 사단장 부임일이 되었습니다. 해병대 사단 전체가 이른 아침부터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어요. 오늘은 정말로 역사적인 하루가 될 예정이었습니다. 사단 본부 앞 광장에서는 의장대가 마지막 점검을 하고 있었어요. 간부들은 모두 정장을 차려입고 긴장한 표정으로 서 있었습니다. 박상우 대령은 다른 간부들과 함께 도열에 있으면서 시계를 자주 들여다봤어요. 사단장님께서 몇 시에 도착하신다고 했죠. 오전 10시라고 들었습니다. 부관이 대답했어요. 박상우는 주변을 둘러보며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좋습니다. 오늘은 우리 해병대의 진짜 모습을 보여드릴 수 있을 거예요. 한편 정유진은 다른 간부들보다 조금 떨어진 곳에 서 있었어요. 그녀의 얼굴에는 복잡한 감정이 섞여 있었습니다. 긴장감과 기대감, 그리고 약간의 불안감까지요. 사실 그녀는 어젯밤 거의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오늘 하루가 자신의 인생과 이 사단의 분위기를 완전히 바꿔놓을 거라는 걸 알고 있었거든. 오전 9시 반쯤 되었을 때 사단 출입구 쪽에서 소란스러운 소리가 들렸어요. 경비병들이 뛰어다니며 뭔가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사단장님 차량이 곧 도착할 것 같습니다. 한중령이 큰 소리로 외쳤어요. 모든 간부들이 더욱 긴장한 표정으로 자세를 바로 했습니다. 박상우가 주변 간부들에게 말했어요. 자, 모두들 정신 차리세요. 첫 신상이 중요합니다. 사단장님께 우리의 남성다운 기백을 보여드려야 해요. 그러자 옆에 있던 김참모장이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박대령, 그런 표현은 좀... 무슨 말씀이세요? 해병대는 원래 그런 곳 아닙니까? 너무 예민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박상우는 여전히 자신의 생각을 바꾸지 않고 있었어요. 그때 정유진의 휴대폰이 조용히 진동했습니다. 그녀는 주변을 살펴보는 후 전화를 받았어요. 네, 정유진입니다. 중량님, 준비는 다 되셨나요?
지금 막 사단 입구를 통과했어. 전화 너머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긴장감이 느껴졌어요. 네, 모든 준비가 완료되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괜찮을까요? 정유진의 목소리에는 약간의 걱정이 섞여 있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이제 때가 왔습니다. 중량님께서 그동안 얼마나 힘드셨는지 저도 잘 알고 있어요. 감사합니다. 그럼 곧 뵙겠습니다. 정유진이 전화를 끊차 옆에 있던 다른 중량이 물었어요. 무슨 전화였어요? 아, 그냥 업무 관련 전화였어요. 정유진은 애매하게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표정에는 결의에 찬 무언가가 떠올랐어요. 오전 10시가 되자 사단 본부 앞에 검은색 승용차 한 대가 천천히 들어왔습니다. 모든 간부들이 더욱 바른 자세로 서서 차량을 주시했어요. 박상우가 앞으로 나서며 큰 소리로 말했어요. 사단장님께서 도착하셨습니다. 모두 경례 준비, 차량이 멈추고 운전병이 급히 내려서 뒷문을 열었어요.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그 문에 집중되었습니다. 그런데 차에서 내린 사람을 보고 모두들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었어요. 군복을 입은 여성이 차에서 내린 거였거든요. 박상우가 당황하며 중얼거렸어요. 저분은 누구시지? 사단장님 부인인 다른 간부들도 서로 눈치를 보며 수곤거렸어요. 혹시 사단장님께서 가족과 함께 오신 건가? 아니면 수행원 중 한 분일 수도 있고요. 그때 차에서 내린 여성이 천천히 간부들 쪽으로 걸어왔어요. 그녀는 해병대 정복을 단정하게 차려입고 있었고 어깨에는 소장 계급장이 선명하게 붙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그 계급장을 자세히 보지 못했어요. 선입견 때문에 그냥 여성 간부 중 한 명으로만 생각했거든요. 박상우가 불쾌한 표정으로 그 여성에게 다가갔어요. 실례합니다만 여기는 사단장님 환영식 장소입니다. 다른 곳으로 가주시겠어요? 그 여성은 박상우를 조용히 바라봤어요. 그녀의 눈에는 차가운 빛이 서려 있었습니다. 대령님 저를 못 알아보시겠어요? 박상우가 어리동절을 했어요. 죄송하지만 어디서 뵌 적이 있나요? 그때 정유진이 뒤에서 조용히 지켜보고 있었어요. 그녀의 입가에는 미묘한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드디어 그 순간이 온 거였어요. 박상우는 여전히 상황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여기는 신병대기 구역이 아닙니다. 중량님께서는 다른 곳으로 가주세요. 그는 여전히 그 여성을 단순한 중량 정도로만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그 순간 사단 참모장 김대령이 뒤늦게 상황을 파악하고 앞으로 달려왔어요. 그는 그 여성의 계급장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잠깐 박대령 하지만 이미 늦었어요. 박상우는 계속해서 무례한 말을 하고 있었거든요. 정말로 여기서 뭐 하시는 거예요? 사단장님께서 곧 오시는데 그때 그 여성이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어요. 재령님, 제 계급장을 다시 한번 보시겠어요? 박상우가 어리동절하게 그녀의 어깨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그의 얼굴에서 모든 피가 빠져나간 듯 했습니다. 박상우의 얼굴이 순식간에 하얘졌습니다. 그가 바라본 어깨에는 분명히 소장 계급장이 선명하게 붙어 있었어요. 하지만 그는 여전히 현실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럴 수가 잠깐 이건 뭔가 잘못된 거 아닌가요? 박상우는 당황해서 말을 덤듬었어요. 주변의 다른 간부들도 하나, 둘씩 상황을 파악하기 시작했습니다. 김 참모장이 급히 달려와서 박상우의 팔을 잡았어요. 박대령 지금 당장 입 다물고 뒤로 물러서세요. 하지만 박상우는 아직도 상황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어요. 참모장님,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분명 사단장님은 남자라고 조용히 하라고 김 참모장이 작은 목소리로 다급하게 말했지만 이미 모든 간부들이 듣고 있었어요. 그 여성 장군은 박상우를 차갑게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대령님, 제가 누구인지 아직도 모르시겠어요. 지난 며칠간 회의에서 여러 번 만났는데 말이죠.
박상우가 그제야 자세히 바라봤어요. 그리고 그 순간 충격적인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정유진 중령님, 아닙니다. 대령님. 정유진 소장입니다. 차가운 목소리가 광장 전체에 울려 퍼졌어요. 모든 간부들이 숨을 죽이고 이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박상우는 입을 벌린 채 말을 잇지 못했어요. 지난 며칠간 자신이 얼마나 무례하게 행동했는지가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거든요. 하지만 어떻게 중령님이 갑자기 소장이, 갑자기가 아닙니다. 대령님, 저는 원래 소장 등급이 확정되어 있었어요. 단지 부임 전까지는 계급을 공개하지 않았을 뿐이죠. 정유진의 말에 박상우는 더욱 당황했어요. 그제야 지난 며칠간의 일들이 이해되기 시작했습니다. 김찬모장이 앞으로 나서며 큰 소리로 외쳤어요. 전 간부집합 신임해병 제3사단장 정유진 소장님께 경례. 차렷 한 명의 외침과 함께 모든 간부들이 일제히 차렷 자세를 취했어요. 하지만 박상우만은 여전히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거수경내 찰칵 수십 명의 손이 동시에 올라갔어요. 그 장면은 마치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정유진 소장은 차분하게 답례를 했어요. 그녀의 표정에는 지난 20여 년간 참아왔던 모든 감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박상우 대령, 정유진이 차가운 목소리로 박상우를 불렀어요. 박상우는 식은땀을 흘리며 대답했습니다. 네, 소장님. 대령님께서는 해병대 정신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박상우는 목이 메워 제대로 대답하지 못했어요. 그것은 명예와 충성이 해병대 정신의 핵심입니다. 그런데 대령님께서 지금까지 보여주신 모습이 과연 해병대의 명예에 걸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정유진의 질문에 박상우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주변의 모든 간부들이 숨을 죽이고 이 장면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지난 며칠간 대령님께서는 저를 어떻게 대하셨죠? 아가씨라고 부르시면서 군생활 좀 더 해보고 얘기하라고 하셨죠. 박상우의 얼굴이 더욱 창백해졌어요. 소장님, 그건 제가 몰라서라고요. 계급을 보면 알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아니면 여성이라는 이유로 아예 관심도 두지 않으셨던 건가요? 정유진의 목소리는 점점 더 날카로워졌어요. 그리고 어제 회의에서는 뭐라고 하셨죠? 해병대 사단장이 여자가 대리가 없다. 현실을 모르면서 이상적인 얘기만 하지 말라고 하셨죠. 박상우는 이제 완전히 말을 잃었어요. 그의 다리가 부들부들 떨리고 있었습니다. 대령님, 지금 이 순간이 바로 현실입니다. 여성도 충분히 해병대 사단장이 될 수 있다는 현실 말이에요. 정유진은 박상우 앞으로 한 걸음도 다가갔어요. 부사관 식당에서도 하셨죠. 해병대는 남성다운 맛이 있어야 한다. 요즘 여군들이 많아져서 분위기가 달라졌다고요. 박상우는 이제 서 있기조차 힘들어 보였어요. 소장님, 정말 죄송합니다. 죄송하다고요? 그럼 대령님께서는 지금까지 저를 무시한 것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하실 수 있습니까? 박상우는 한참 동안 말을 하지 못했어요. 그러다가 갑자기 무릎을 꿇었습니다. 소장님, 정말 죄송합니다. 광장이 순식간에 조용해졌어요. 박상우 대령이 무릎을 꿇는 장면을 보고 모든 간부들이 충격을 받았습니다. 정유진은 차분한 표정으로 그를 내려다봤어요. 대령님, 무릎을 꿇을 실패면은 없습니다. 일어나세요. 박상우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소장님, 저는 정말 몰랐습니다. 제가 얼마나 잘못 생각하고 있었는지 대령님께서 몰랐던 건 제 신분이 아닙니다. 여성에 대한 편견 때문에 상대방을 제대로 보지 못했던 거죠. 정유진의 말에 박상우는 고개를 더욱 숙였어요. 주변의 모든 간부들이 이 장면을 지켜보며 깊은 충격에 빠져 있었습니다. 이 순간이 이 사단의 역사에 길이 남을 거라는 걸 모두가 알고 있었어요. 정유진 소장은
여전히 무릎을 꿇고 있는 박상우를 내려다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분노보다는 안타까움이 더 많이 담겨 있었어요. 박상우 대령 일어나세요. 정유진의 목소리는 이전보다 부드러워졌지만 여전히 위험이 있었어요. 박상우는 떨리는 다리로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소장님, 저는 정말 대령님. 정유진이 박상우의 말을 중단시켰어요. 지금 이 순간 대령님께서 느끼고 계신 그 감정을 잊지 마세요. 그것이 바로 제가 지난 20여 년간 느껴온 감정이니까요. 박상우는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정유진은 주변의 모든 간부들을 둘러봤습니다. 그들의 얼굴에는 충격과 당황, 그리고 부끄러움이 섞여 있었어요.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서 일어난 일을 통해 우리 모두가 배워야 할 것이 있습니다. 정유진의 목소리가 광장 전체에 울려 퍼졌어요. 편견이라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그리고 그 편견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많은 실수를 하게 되는지 말이죠. 간부들은 모두 숙연한 표정으로 그녀의 말을 들었어요. 김참모장이 앞으로 나서며 말했습니다. 소장님, 저희 모두가 깊이 반성하겠습니다. 참모장님 반성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진정한 변화가 있어야 해요. 정유진은 차분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앞으로 이 사단에서는 성별이나 외모, 나이 등으로 사람을 판단하는 일이 없어야 합니다. 오직 실력과 인품으로만 평가받는 곳이 되어야 해요. 간부들이 일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정유진은 다시 박상우를 바라봤습니다. 박 대령님께서는 앞으로 이 사단의 변화를 이끌어 가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셔야 합니다. 과거의 잘못된 관습을 바꾸는데 앞장서 주세요. 박상우가 힘겹게 대답했어요. 네, 소장님, 제가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가르쳐 주세요. 가르쳐 드릴 것은 없음. 그냥 모든 사람을 동등하게 대하시면 되니까요. 정유진의 말은 간단했지만 그 안에는 깊은 의미가 담겨 있었어요. 그때 한 중량이 조심스럽게 손을 들었습니다. 소장님, 질문이 있습니다. 말씀하세요. 소장님께서는 언제부터 진급이 확정되어 있으셨던 건가요? 정유진이 잠시 생각한 후 대답했어요. 한 달 전에 확정되었습니다. 하지만 부임 전까지는 비밀로 해달라는 요청을 받았어요. 그럼 지난 며칠간 저희와 함께 있으시면서도 내 여러분들의 진짜 모습을 보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많은 것을 배웠어요. 간부들의 얼굴이 더욱 붉어졌어요. 자신들이 얼마나 부끄러운 모습을 보였는지 깨달았거든요. 정유진은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여러분을 탓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우리 사회 전체의 문제이니까요. 중요한 것은 이제부터 어떻게 하느냐는 거예요. 김참모장이 질문했어요. 소장님께서는 앞으로 이 사단을 어떻게 이끌어 가실 계획이신가요? 계획은 간단합니다. 모든 장병들이 자신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거예요. 성별이나 평균 때문에 기회를 잃는 일이 없도록 말이죠. 정유진의 말에 간부들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 박 대령님, 정유진이 다시 박상호를 불렀어요. 네, 소장님, 대령님께서는 앞으로 여군 장교들의 멘토 역할을 해주세요. 대령님께서 변하신 모습을 보여주신다면 다른 분들도 많이 배울 수 있을 거예요. 박상호는 눈물을 글썽이며 대답했어요. 네, 소장님, 제가 반드시 변화하겠습니다. 정유진은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어요. 좋습니다. 그럼 이제 정식 부임식을 시작하겠습니다. 김참모장이 앞으로 나서서 큰 소리로 외쳤어요. 해병 제3사단 신임사단장 정유진 소장님 부임식을 시작하겠습니다. 드디어 정식 부임식이 시작되었어요. 하지만 이미 모든 간부들의 마음속에는 깊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의장대가 정렬하고 사단가가 울려 퍼지는 가운데 정유진 소장은 조용히 주변을 둘러봤어요. 이제 정말로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부임사를 위해 단상에 오른 정유진은
마이크 앞에 섰어요. 존경하는 해병 제3사단 장병 여러분. 그녀의 목소리는 힘차고 자신감이 넘쳤어요. 오늘부터 저는 여러분과 함께 이 사단을 이끌어 가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우리는 함께 새로운 해병대를 만들어 갈 것입니다. 박수 소리가 광장에 울려 퍼졌어요. 하지만 그 박수 속에는 이 정과는 다른 의미가 담겨 있었습니다. 우리는 모두 같은 해병대 가족입니다. 성별이나 계급을 떠나서 서로를 존중하고 아끼는 진정한 동료가 되어야 합니다. 정유진의 말에 모든 장병들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오늘 이 순간이 이 사단 역사상 가장 중요한 전환점이 될 거라는 걸 모두가 알고 있었습니다. 부임식이 끝난 후 정유진 소장은 박상호 대령을 개별적으로 불렀습니다. 사단 장실에서 둘만의 대화가 시작되었어요. 대령님 앉으세요. 정유진의 목소리는 이전보다 훨씬 부드러워져 있었어요. 박상호는 조심스럽게 의자에 앉았습니다. 소장님, 저는 정말로 대령님 계속 사과하실 필요는 없어요. 이제는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가 더 중요하니까요. 정유진은 박상호를 따뜻한 눈빛으로 바라봤어요. 사실 저도 대령님의 마음을 이해합니다. 기존의 관념에 익숙해져 있었던 거죠. 박상호가 고개를 들었어요. 소장님께서 이해해 주신다니 정말 감사합니다. 하지만 대령님, 이제는 변해야 해요. 대령님께서 변하시면 다른 간부들도 따라올 거거든요. 정유진의 말에 박상호는 진지하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소장님, 제가 반드시 모범을 보이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보죠. 정유진은 책상 위에 서리를 펼쳤어요. 앞으로 이 사단에서는 모든 인사와 교육에서 성별차별을 완전히 없을 거예요. 대령님께서도 이 일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세요. 네, 물론입니다.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겠습니다. 박상호의 목소리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어요. 한편 사단 내 다른 간부들도 오늘 있었던 일에 대해 진지하게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부사관 식당에서 김찬모장과 몇몇 중룡들이 모여 앉아 있었어요. 오늘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한 중룡이 조용히 말했어요. 그러게요. 우리가 그동안 얼마나 편견에 사로잡혀 있었는지 깨달았어요. 김찬모장이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사실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정 소장님이 여성이라는 소식을 들었을 때 처음에는 걱정했거든요. 지금 생각해보니 정말 부끄럽네요. 다른 중룡이 고개를 처음에 말했어요. 하지만 이제라도 알게 된 게 다행이죠. 앞으로는 정말로 달라져야 해요. 그들의 대화는 점점 더 진지해졌어요.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는 모든 사람을 실력으로만 평가해야 해요. 맞습니다. 성별이나 외모 같은 건 전혀 중요하지 않죠. 이런 변화는 사단 전체로 빠르게 퍼져나갔어요. 장병들 사이에서도 오늘 있었던 일이 화제가 되었습니다. 병사들의 생활관에서도 비슷한 대화가 오가고 있었어요. 오늘 부임식 정말 대단했지. 한 예병이 흥미진진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그러게 박 대령님이 무릎 꿇는 모습은 처음 봤어. 다른 병사가 놀라며 대답했어요. 근데 사실 소장님 말씀이 맞잖아. 여자라고 해서 못할 게 뭐가 있어. 맞아. 우리 중대에도 여군들이 있는데 오히려 더 열심히 하는 경우가 많거든. 병사들의 인식도 서서히 변화하고 있었어요. 며칠이 지나자 사단의 분위기는 눈에 띄게 달라졌습니다. 정유진 소장은 매일 아침 사단을 돌아보며 장병들과 대화를 나눴어요. 오늘 훈련은 어떻습니까? 정유진이 한 여군 하사에게 물었어요. 네, 소장님 덕분에 훈련 분위기가 많이 좋아졌습니다. 어떤 점이 좋아졌는지 구체적으로 말해보세요. 이전에는 여군이라는 이유로 일부 훈련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있었는데 이제는 모두 동등하게 참여하고 있어요. 정유진은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어요. 좋습니다. 앞으로도 그런 차별이 없도록 지켜봐 주세요.
박상호 대령도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어요. 그는 여군 간부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며 그들의 의견을 존중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중령님, 이번 훈련 계획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박상호가 한 여군 중령에게 정중하게 물었어요. 좋은 계획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여기 부분을 조금 수정하면 더 효과적일 것 같아요. 어떤 식으로요? 박상호는 진지하게 그녀의 의견을 들었어요. 예전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한 달 후 사단에서는 특별한 행사가 열렸어요. 정유진 소장이 직접 기획한 동등한 기회 공정한 평가 세미나였습니다. 강당에 모인 모든 간부들 앞에서 정유진이 연단에 섰어요. 여러분, 지난 한 달 동안 우리 사단이 얼마나 많이 변했는지 아시나요? 간부들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성별에 관계없이 공정한 기회를 제공한 결과 부대 전체의 성과가 크게 향상되었습니다. 정유진은 구체적인 수치를 제시했어요. 훈련 성과는 15% 향상되었고 장병들의 만족도도 크게 올랐어요. 박상호가 앞자리에서 힘차게 박수를 쳤어요. 다른 간부들도 따라서 박수를 쳤습니다. 이 모든 변화는 여러분들이 편견을 버리고 열린 마음으로 함께해 주셨기 때문에 가능했어요. 정유진의 목소리에는 감사함이 가득했어요. 특히 박상호 대령님께서 보여주신 변화된 모습은 정말 감동적이었습니다. 박상호는 부끄러운 표정으로 고개를 숙였어요. 하지만 그의 얼굴에는 뿌듯함도 함께 있었습니다. 세미나가 끝난 후 박상호가 정유진에게 다가왔어요. 소장님, 정말 감사합니다. 무엇을 감사해 하시나요? 저에게 변화할 기회를 주신 것으로 덕분에 제가 얼마나 잘못 생각하고 있었는지 깨달을 수 있었어요. 정유진은 따뜻한 미소를 지었어요. 대령님께서 스스로 변하려고 노력하셨으니까 가능한 일이었어요. 이날 저녁 사단 전체가 새로운 희망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6개월이 지난 후 해병 제3사단은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정유진 소장의 리더십 아래 사단 전체가 하나로 뭉쳐져 있었어요. 이날은 사단 창설 기념일이었습니다. 많은 내빈들이 참석한 가운데 기념식이 열렸어요. 그 중에는 해병대 사령관도 있었습니다. 정유진 소장의 지휘하에 이 사단이 보여준 변화는 정말 놀라운 것입니다. 해병대 사령관이 축사에서 말했어요. 성별에 관계없이 모든 장병들이 자신의 능력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 해병대 전체의 모범이 되고 있습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정유진은 단상에서 뿌듯한 표정으로 박수를 받았습니다. 기념식이 끝난 후 정유진은 사단 연병장을 홀로 걸었어요. 서경이 바다 너머로 치고 있었습니다. 소장님, 뒤에서 박상호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정유진이 돌아보니 박상호가 조심스럽게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박 대령님, 무슨 일이세요? 소장님께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서요. 박상호의 표정은 진지했어요. 말씀하세요. 사실 오늘 저녁 발령을 받았습니다. 정유진이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저녁이요? 갑자기 왜? 나이도 있고 이제 후배들에게 자리를 물려줄 때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박상호가 잠시 말을 멈췄어요. 그리고요, 소장님 덕분에 제가 얼마나 많은 것을 배웠는지 깨달았어요. 이제는 사회에 나가서 이런 변화를 더 넓게 퍼뜨리고 싶어요. 정유진의 눈에 감동이 어렸어요. 대령님, 정말 많이 변하셨네요. 소장님께서 저에게 준 가장 큰 선물은 편견 없이 사람을 바라보는 눈이었어요. 박상호는 진심 어린 목소리로 말했어요. 저녁 후에는 뭘 하실 계획이세요? 저녁 후에는 뭘 하실 계획이세요? 퇴직 군인들을 위한 교육센터에서 일할 예정입니다. 거기서 제가 배운 것들을 후배들에게 가르치고 싶어요. 정유진은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어요. 좋은 일이네요. 대령님께서 가르치시면 많은 분들이 변할 수 있을 거예요.
소장님 정말 감사합니다. 만약 소장님을 만나지 못했다면 저는 평생 편견 속에서 살았을 거예요. 박상호는 깊이 인사를 했어요. 며칠 후 박상호의 저녁식이 열렸습니다. 정유진은 직접 저녁회를 수여했어요. 박상호 대령님 오랜 기간 해병대를 위해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 마지막까지 이렇게 배려해 주셔서 박상호는 감격스러운 표정으로 저녁회를 받았어요. 저녁식이 끝난 후 박상호는 사단 간부들에게 마지막 인사를 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전역하면서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간부들이 조용히 그의 말을 들었어요. 제가 이곳에서 배운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을 편견 없이 바라보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도 항상 이것을 기억해 주세요. 모든 간부들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 정유진 소장님을 진심으로 존경하고 따라주세요. 소장님은 정말 훌륭한 지휘관이세요. 박상호의 말에 모든 간부들이 박수를 쳤어요. 1년 후 정유진 소장이 이끄는 해병 제3사단은 해병대 최우수 부대로 선정되었습니다. 성별에 관계없이 모든 장병들이 최고의 성과를 내고 있었어요. 이날 정유진은 부사관 식당에서 간부들과 함께 식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예전과 달리 분위기는 화기애애했어요. 소장님, 저희 사단이 이렇게 발전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한중령이 물었어요. 간단해요. 모든 사람을 동등하게 되기 때문이죠. 정유진의 대답은 명쾌했어요. 성별이나 외모 나이 같은 것에 신경 쓰지 않고 오직 실력으로만 평가했더니 모든 장병들이 자신의 능력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게 된 거예요. 간부들이 깊이 공감하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서로를 존중하는 마음이에요. 우리는 모두 같은 해병대 가족이니까요. 정유진의 말에 모든 간부들이 미소를 지었어요. 저녁이 되어 정유진은 혼자 해변을 걸었어요. 파도 소리를 들으며 지난 일들을 생각해 봤습니다. 긴 10여 년간의 군 생활 동안 겪었던 수많은 편견과 무시들이 떠올랐어요. 하지만 이제는 그 모든 것들이 의미 있는 경험이었다고 생각할 수 있었습니다. 그녀의 휴대폰이 울렸어요. 박상우로부터 온 문제였습니다. 소장님, 오늘 교육센터에서 200명의 퇴직 군인들에게 성평등 교육을 했습니다. 모두들 많은 변화를 보이고 있어요. 소장님께서 심어주신 씨앗이 점점 더 많은 곳에서 자라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유진은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답장을 보냈어요. 대령님도 수고 많으세요. 함께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 가요. 몇 년 후 박상호는 퇴직 군인들 사이에서 유명한 강사가 되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경험담을 들려주며 많은 사람들에게 변화의 중요성을 가르쳤어요. 제가 무릎을 꿇었던 건 한 사람에게가 아니었습니다. 해병대의 진정한 정신 앞에서, 그리고 제 자신의 편견 앞에서 무릎을 꿇었던 거예요. 박상호의 강의를 들은 많은 사람들이 감동받았어요. 편견이라는 것은 우리 자신을 가두는 감옥과 같습니다. 그 감옥에서 나와야만 진정한 세상을 볼 수 있어요. 정유진 소장의 이야기는 해병대를 넘어 우리 사회 전체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성별에 관계없이 모든 사람이 동등한 기회를 갖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준 살아있는 교훈이었어요. 바다는 성별을 묻지 않습니다. 해병대도 마찬가지였어요.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정유진 소장과 박상호 대령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남겨줍니다. 편견이라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그리고 열린 마음으로 사람을 바라보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깨닫게 해주죠. 특히 박상호 대령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변화하려고 노력했던 모습은 정말 감동적입니다. 잘못을 깨달았을 때 변명하지 않고 진심으로 반성하며 실제로 변화해 나간 것이야 말로 진정한 용기가 아닐까요?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도 크고 작은 편견들이 자리 잡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성별이나 나이, 외모 등으로
사람을 미리 판단하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가야겠어요. 정유진 소장처럼 묵묵히 자신의 길을 걸어가는 분들이 계시기에 우리 사회가 조금씩 더 나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분들의 노력과 희생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겠어요. 여러분도 주변에서 이런 따뜻한 변화를 경험해 보셨거나 편견을 깨뜨리는 순간을 목격하신 적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나눠주세요. 그리고 이 영상이 조금이라도 의미 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려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이런 소중한 이야기를 전할 수 있게 해주거든요. 다음에도 더 감동적이고 흥미로운 이야기로 찾아볼게요.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모두 행복하고 시원한 하루 보내세요.